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오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2월 2일인가? 네, 2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번째 페어알 뜨개로그를 올리고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막 멘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댓글들을 보고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답글로 막 적어뒀던 것처럼 저는 옷을 다 풀었고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는 서부에 있어서 한국이랑 17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요일 오후에 제 영상을 보시지만 저는 그 전날인 토요일 밤에 보통 영상을 예약을 걸어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막 뜨다가 완전 멘붕에 빠져서 그 부분을 찍어서 편집해서 토요일 밤에 올리고 미래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일요일에 막 남겨주신 댓글들을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일요일에 일어나서 봤어요. 그러고 으라차차 한 다음에 쭉쭉 풀었죠. 다. 그래가지고 지금 편물의 사이즈는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되게 다양했어요. 가장 많은 의견은 그래도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면 풀고 다시 뜨는 게 낫다. 조금의 시간을 갖든 어쩌든 그래도 아마 푸는 게 나중에 옷을 다 완성했을 때 만족도가 훨씬 클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풀지 마라.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다 풀면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완전 정말 다 풀어라. 진짜 처음부터 다 다시 떠라.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강성 댓글들이 저는 가장 재밌었고요. 와, 이분들은 진짜 찐이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 정도로 강력한 분들이 니팅을 하시는구나. 웬만한 의지로는 이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너무 재밌어서 막 웃었고, 푸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주신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는 그래, 맞다.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이게 맞았던 것 같다. 아무래도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단지 마음의 결정이 안 돼서 실천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공감을 했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큰일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막 하면서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남겨주신 댓글들 모두 하나하나 감사했고, 그리고 댓글로 어떤 의견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함께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덕분에 몸통 다 뜯고 소매 한쪽 다 뜯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진짜 쿨타임이 없이 지나갔어요. 바로 뜯자마자 이제 다시 떠야지 이러면서 막 떴어요. 제가 일요일부터. 일요일에 조금 뜨고 어제는 제가 다른 일이 많아서 별로 못 뜨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떠가지고 몸통부터 다시 뜯고 떴으니까 요만큼 정도를 뜬 거예요. 이 겨드랑이 아래 코를 이번에는 총 4코를 만들었고요. 다 가마코로 만들지 않고 약간 두 코는 가마코, 두 코는 양말 뜰 때 발꿈치 부분 구멍 메우는 것처럼 옆에서 실을 끌어올려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4코를 양쪽에 만들어서 이제 몸통코가 제가 원래는 200코 정도였는데 200코가 좀 못 되는 180코, 188코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 코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땀도 조금 더 손에 힘을 주면서 떠가지고 무늬가 있는 이 아래쪽 바늘땀보다 조금 더 빡빡하게 떠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조금 표가 나는데 세탁을 해서 블로킹을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균일하게 다 정돈이 되면서 이 정도는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뜨고 있습니다. 코도 줄어들고 바늘 케이블 길이도 짧아지고 진짜 입을 때마다 코가 빠지긴 하지만 이번에도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배꼽이 여기 있고 골반뼈 시작 여기에요. 이 정도 길이. 그리고 품도
한 이 정도 남아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한 가슴둘레 95 정도? 그 정도의 사이즈로 떠지고 있어요. 다시 그 삐에로 어깨 장식 같은 그런 모습이 됐죠? 그치만 뭔가 쿨타임 없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완성이 그렇게 막 지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뭐 한 번 이상 뜯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2번, 3번 다시 뜯으신 분들도. 와, 진짜 그런 인내심이 니터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저의 이 스웨터도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다시 몸통을 잘 떠서 마무리하고 소매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켜가지고 여러분들 조언대로 소매 나누는 부분까지 다 풀고 다시 뜨기로 결정을 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정확하게 며칠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4, 5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그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몸통을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몸통을 완성했어요. 이상하게 아래쪽에 고무단 넣은 게 계속 위로 이렇게 뒤집혀서 접히려고 해요. 빨아가지고 블로킹 하면서 코 정리할 때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도 그렇지만 뒤도 계속 이렇게 살짝 뒤집혀지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갑자기 고무단이 들어가면서 편물이 뒤집어지게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나 봐요. 몸통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소매를 뜨고 있는데 소매 끝에도 무늬가 살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늬를 넣는 부분이 시작됐는데 사실 이 무늬가 제가 지금 3번째 다시 넣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늬를 거의 다 넣었는데 이 짙은 색상, 블랙피그 색상 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안에 제시된 소매의 무늬를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일부를 생략하고 칸수도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떴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무늬를 넣고 떠보니까 너무 무늬랑 무늬가 바짝 붙어가지고 여유 없이 다닥다닥 이렇게 끼어있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넣은 무늬는 다시 다 풀고 다시 조금 칸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 무늬로는 제가 가진 실이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늬도 좀 더 생략을 해서 다시 넣었는데 그 다시 넣는 과정에서 제가 막 무늬를 많이 생략한다고 그때는 무늬를 조금 더 많이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무늬가 이제는 서로 붙은 느낌보다 한 무늬 한 무늬가 되게 통통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위쪽 무늬 이렇게 길쭉하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풀고 이제 3번째 무늬를 넣고 있습니다. 소매코는 그렇게 코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여러 번 풀어도 그냥 하루? 그 정도 돌아간 것 같아요. 3번째 넣는 무늬는 좀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실이 점점 약간 보풀이 올라오는 느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풀고 제발 끝까지 무늬를 다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별거 없죠? 소매 무늬 제대로 다 뜨면 왼쪽 맞춰가지고 오른 소매도 다 뜨면 되고 그러면 빨아가지고 블로킹하면 여러분들한테 완성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스웨터 다 떴어요. 아니야, 다 떴다 그러면 거짓말인가? 저번에 제가 소매 무늬가 제 맘대로 잘 안 된다고 계속 뜨고 풀고 하면서 도안 조금씩 수정하고 그렇게 다시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3번째에는 성공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정도의 느낌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 도안은 가슴에 있는 이쪽 무늬랑 소매에 있는 이쪽 무늬가 동일한데 길이만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로 어떻게든 완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무늬를 수정해서 떴고 그래서 지금 왼쪽 소매는 완성됐고 오른쪽 소매도 마지막 한 줄 배색을 넣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두 코 아이코드 넣어서 소매 끝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라서 뜨는 부분은 이제 거의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탑다운은 진짜 편물 있는 게 없으니까 뜨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텀업이었으면은 이제 편물 이을 걱정하고 그 편물을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이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용 쓰고 하는 작업이 또 남아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여기 소매만 조금 더 떠가지고 블로킹만 하면 완전히 완성인 거죠. 오늘은 2월 12일이고요. 한국 날짜 기준 설날이 맞죠? 저는 그냥 뭐 평범하게 평일을 살고 있어가지고 잘 느낌이 안 오긴 한데, 그래서 저는 설날에 이 옷을 완성을 하고 바로 빨아가지고 블로킹도 해버리려고요. 지금 제가 딱히 막 블로킹 매트가 있다거나 블로킹 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조물조물 빨아가지고 잘 펴서 말리는 정도가 블로킹의 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다 해가지고 그때 입어가지고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성된 옷을 입고 온 나어제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이고요. 제가 2월 12일에 이 옷을 완성을 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옷을 빨았어요. 빨리 세탁하고 블로킹해서 말린 다음에 입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생각보다 말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4일이 꼬박 걸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시간이 또 너무 늦어가지고 약간 크루넥, 보트넥처럼 옆으로 많이 파여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옷을 입을 때 항상 속에 반팔 티셔츠 같은 거를 받쳐 입는데 좀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안 입고 왔습니다. 완성이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만드는데 그렇게 우여곡절이 없었던 옷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지금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옷 뜬 거, 전 과정, 그리고 후기 같은 걸 한번 쭉 리뷰를 해보려고요.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뭘 말씀드리면 좋을지 살짝 정리를 해왔거든요. 컨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이 옷을 1월 20일에 시작해서 뜨는 거 기준 완성은 2월 12일이었기 때문에 총 24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빨고 말리는 과정까지 하면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다, 그쵸? 저는 그것보다 짧게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 옷을 만드는데 든 비용은 일단 도안이 7불이었고요. 그리고 실은 브루클린 트위드의 아버실인데 이 실이 정가 기준 한 볼에 14.5불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총 8볼이 들었습니다. 7볼은 요 밝은색 드가스 색상이었고, 한 볼은 이 짙은 색상 블랙피그 색상이었습니다. 저번 뜨개 로그에서 사이즈도 이상하고 실도 모자라요 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실을 살 때 다른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스웨터를 뜨려고 샀고, 그리고 그 스웨터에 제시된 필요한 볼수에 맞춰서 이 실을 샀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이 왜 모자라지? 라고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드가스색 실 한 볼을 다른 실 바구니에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볼이 없어지니까 제가 계속 실이 모자란다고, 모자랄 것 같다고 느꼈던 거였어요. 다행히 옷을 막 뜯고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볼까지 조금 더 써서 마무리를 했고요. 실 가격만 116불인데 저는 이 실을 살 때 30% 할인을 해서 샀었어요. 그렇게 하면 116불에서 30%가 깎이고 80 몇 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안값을 더하면 약 90불 정도의 금액을 썼습니다. 이게 90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옷은 사입는 게 싸요, 그쵸?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실의 총량은 블랙피그 색상은 제가 진짜 닥닥 긁어 썼고요. 그리고 드가스 색상은 6볼 하고 조금 더 썼어요. 310g 정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볼은 이렇게 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 옷의 사이즈, 제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애를 먹고 다시 뜯고 풀고 뜨고 했던 사이즈는 제가 최종적으로 세탁해서 블로킹한 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슴 단면이 47cm,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 앞판 기준 여기 목 끝에서 맨 아랫단까지 길이는 49cm, 그리고 뒷판 기준 51cm입니다. 소매가 좀 길게 떠졌어요. 제가 분명히 세탁을 하기 전에는 소매의 그 길이가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이었거든요. 한 요 정도? 근데 세탁하고 블로킹 한 뒤에 살짝 단 방향으로 늘어났는지 지금 아래로 팔을 떨어뜨리면 소매가 거의 여기까지 와요. 기성복을 살 때도 팔이 좀 긴 경우가 많고 뜨개 옷을 뜰 때 소매 길이를 나름 조절한다고 조절하는데 잘 조절이 안 되면 그냥 끝부분을 잘 접어서 입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옷은 끝부분에 무늬로 포인트를 넣었고 이렇게 접었을 때 안쪽에 실이 걸린 게 막 보여가지고 접기 적절한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뒤쪽으로 당겨가지고 입게 되지 않을까. 팔이 짧은 제 탓이죠 뭐. 그래서 이 팔 겨드랑이 아래에서부터 끝단까지의 길이는 44cm입니다. 한 40cm 아니면 38cm 이 정도면은 딱 맞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너무 딱 맞게 조절을 하면 막상 입고 생활하면서 움직일 때 얘가 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3mm로 뜬 무늬가 없는 몸판 기준 게이지는 가로 10cm에 19코, 세로 10cm에 26단입니다. 제가 처음에 빨아가지고 블로킹 한다고 잘 펼쳤을 때 이 편물이 너무 큰 거예요. 물에 적시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탁 전후 게이지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수가 있나. 빼박 당연히 엄마를 드려야 되는 사이즈고 엄마한테도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깨 라인이랑 몸통 부분 총 길이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때 제가 막 빨아서 수건으로만 드라이해서 넓게 펼쳤을 때는 가로 길이가 가슴 둘레 단면 길이가 50cm가 훌쩍 넘고 세로 이 앞판 사이즈가 지금 49cm인데 그때는 57cm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대체 나는 몇 코로 떴었어야 됐지? 막 엄청 혼란스럽고 허탈하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거를 다 안 뜯고 그 커다란 상태로 계속 끝까지 고집 부리고 떴으면 대체 이 옷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그렇게 수건 드라이 한 후에 실질적으로 며칠 동안 이 옷을 말리니까 세탁하기 전 사이즈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다 수축해서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사이즈 옷이 됐습니다. 낑깡님이랑 진행하는 렌트방에서 스와치 게이지 낼 때 수건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80%만 드라이 한 다음에 게이지 잰다고 막 이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줄어들어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이 옷이 꼭 내가 입고 싶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 옷이 돼도 되고 저희 엄마 옷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입든 입기만 하면은 괜찮은 건데, 그렇게 세탁 전후 게이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제가 앞으로 뭔가를 만들고 할 때 게이지를 맞출 자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상황이 끔찍하게 느껴졌는데 다행히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저는 스와치를 100% 건조하고 게이지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제가 이 옷을 브루클린 트위드 아버실로 떴잖아요. 제가 브루클린 트위드 쉘터 실을 쓰면서 굉장히 불만족했었는데 이 실은 그냥 저냥 무난 오케이 이 정도예요.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았다 혹은 뭐 이런 점이 굉장히 나빴다 이런 거 없이 무난했다 정도의 감상입니다. 제가 쉘터 실을 썼을 때 지푸라기, 나무 조각, 거스러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실에서도 나올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 이 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니다. 제가 이 옷을 전체를 뜨는 동안 그런 나무 조각들, 섬유질이 대여섯 개 정도 나왔어요. 총. 그런 정도는 당연히 그냥 제거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였고요. 이게 실을 가공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거래요. 쉘터 실은 울른 스펀이라고 실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비교적 짧은 섬유 조각들을 무작위 방향으로 서로 막 엉키게 해서 한 가닥을 두껍게 뽑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실이고, 이 아버실은 워스티드 스펀이라고 울른 스펀보다는 조금 긴 섬유 조각을 같은 방향으로 꽈서 얇은 실을 만들고 그 얇은 가닥들을 다시 꽈서 원하는 두께의 실을 만드는, 그런 실을 만드는 방법도 가공 과정도 완전히 다른 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른 스펀 실을 쓰실 때 나무 조각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뭐 울른 스펀 실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실이 바로 쉘터 실인데, 이걸 보시면 코가 한 땀 한 땀 두드러진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뭉개져서 합쳐진 그런 느낌도 있고요. 폭신폭신하게 두껍게 한 가닥으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느낌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실은 제가 처음에 이 실을 만났을 때 약간 밧줄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꽈진 게 잘 보여서. 그리고 바늘땀들이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워스티드 스펀 실은 꽈배기나 무늬를 넣으면 조금 더 그 꽈배기, 무늬가 도드라질 것 같고, 이런 울른 스펀 실들은 이게 스틱 기법을 사용하는 옷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이 같은 방향으로 쭉 정리가 돼서 꼬아진 게 아니고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보니까 서로 그 실이 뭉쳐가지고 꽉 잡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또 필요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선호하는 취향인 실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안 얘기도 해볼게요. 레블리의 제니퍼 스테인게스, 제가 이번에 만든 이 옷 도안 작가님이 올려온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페어아일 풀오버, 페어아일 대부분 풀오버였던 것 같아요. 페어아일 스웨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도안을 보고 느낀 거는 첫 번째 페어아일 옷으로 뜨기에 굉장히 무난하고 적절한 도안이다. 일단 탑다운이고 요크 형식 어깨를 가지고 있어서 뭐 어깨 형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웠고, 심리스니까 뭐 나중에 편물을 이을 필요도 없어서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도 굉장히 일부니까 페어아일 스웨터 한번 떠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도안 굉장히 추천합니다. 꼭 이 도안이 아니더라도 제니퍼 스테인게스 그 작가님의 도안 전부 저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 윗부분의 무늬만 정말 조금씩 달라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뜨고 싶은 뭐 무늬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 두께에 맞춰서 그 도안들 한번 쭉 보시고 적절한 거 골라서 하나 떠보시면 되게 재밌게 잘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스웨터를 다 뜨고 지금은 뭔가 사이즈가 크게 잘못돼서 멈췄지만 장갑을 한 요만큼 떴어요. 페어아일 장갑을. 근데 배색하면서 무늬를 넣는 게 확실히 정말 재밌어요. 스웨터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그냥 무늬 없는 이런 메리아스 뜨기였잖아요. 그 장갑을 뜨면서 페어아일 무늬를 막 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동안 계속 페어아일 도안을 찾아가지고 좀 더 많이 떠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개로그에 올라오지 않는 것들은 제가 인스타에 조금씩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만큼 뜬 장갑도 제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이거를 다 풀까요? 그냥 둘까요? 막 이러면서 어차피 장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구경해보세요. 이러면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또 까먹었네? 말 안 했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미처 말 못한 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이 스웨터 발음이 미도우가 아니라 매도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수정해서 말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의 첫 번째 페어아일 스웨터 매도문 끝까지 같이 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딱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아니었죠.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